6월 25일 목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오늘은 이프티 피프티라는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60년대 말에 유래됐던 개념인데요. 60년대 말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들, 이들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이 시장 수익률 대비 월등히 좋은 수익률을 내면서 이런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정부에서는 추경 편성을 15조 원 이상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오늘 코스닥은 고점을 높였고 특히 제약바이오주, 중국 소비주를 중심으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함께 종가를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 장중 등락을 거치면서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종가 보시죠. 2085.06포인트 0.02% 소폭의 하락이었습니다. 개장 초에 2073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상승 하락을 오가는 장중의 모습 거쳤습니다. 결국 하락 마감됐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 이틀째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장중에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92억 원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쪽에서 488억 원 순매수, 개인 쪽에서 303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동향 보시죠. 오늘 의약품과 증권, 은행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하락했으니까 하락했던 업종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상승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의약품주 워낙 강했죠. 7.42% 큰 폭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증권, 음식료품, 서비스, 화학 0.7에서 2%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락했던 업종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기전자가 1.99%, 유통과 기계, 운송장비, 전기가스 1% 내외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함께 가보시죠. 오늘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락한 가운데 네이버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네이버 페이가 출시됐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결제에서 송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 간편 결제 시장으로의 진출 소식을 알렸는데요. 향후 네이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가의 반응 오늘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0.62% 상승으로 65만 3천 원 선에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이 소폭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신한지주와 포스코가 1에서 2% 내림세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오늘 가장 큰 특징,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연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일양약품이었습니다. 일양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에볼라의 효능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변종 바이러스가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사에 놓이게 되면서 이런 소식이 오늘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은 이 나보타의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톡스의 바이오 시밀러인데요. 현재 임상 3상이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2017년도에 출시가 예정돼 있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큰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글로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오늘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일양약품 23.44% 급등했습니다.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는 최근에 시너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들 주가 18에서 20%까지 급등했고요. 한미사이언스 증권사 분석에 따라서 20% 상승했습니다. 슈넬생명과학도 바이오 시밀러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23% 급등. 이 밖에 유유제약, 보령제약, 부강약품도 11에서 13% 급등했습니다. 다음 특징,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선주의 급락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주가 이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행되면서 유동성이 적은 주식으로 적은 자금을 가지고도 상한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어제 이러한 저유동성 주식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기 심리가 소멸되면서 이 우선주들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태양금속 우선주의 시세, 오늘장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K네트워크스 우선주도 하한가 시세, 코리아서키트 이 우선주 계양전기 우선주가 21에서 29% 급락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센 우선주가 9%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계속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거래일째 상승하면서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종가는 753.66포인트, 0.94% 상승했습니다. 개장 초에 하락을 소폭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장 후반까지 상승 탄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주체 동향 보시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74억 원 소폭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1,068억 원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500억 원에 이어서 오늘 1,000억 원대의 코스닥 시장에 주식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90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업종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IT 소프트웨어, 의료정밀 기기, 기타 서비스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제약주가 강세였는데 수급상으로는 의료정밀 기기 쪽에 동반 매수가 확인됐다는 점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주식에서는 인터넷 업종이 4.4% 가장 크게 올랐고 음식료 담배, 의료정밀, 방송 서비스, 섬유 의류가 2에서 3%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했던 업종 보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0.4%로 가장 크게 내렸는데요. 내렸던 업종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다음카카오의 주가는 상당히 탄력적이었는데요.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카카오 채널이 바로 30일에 정식 출시됩니다. 어제는 베타 서비스의 반응이 좋았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 카카오 채널은 모바일 메신저의 포털화입니다. 다음 모바일의 그 개념, 그 성능이 바로 카카오톡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좀 더 밀착된 플랫폼으로서 국민 메신저로서의 강점을 더욱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모바일 광고 매출 성장세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주가는 4.8% 크게 오르면서 12만 원 선에 육박했습니다. CJ ENM 콘텐츠주도 5% 가까이 올랐고요. 산성 LNS도 5% 가까이 급등하면서 10만 8천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미팜도 5.7%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의 특징도 바이오 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줄기세포와 헬스케어주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5천 원 만에 코스닥의 또 황우석 효과가 발휘가 되는데요. 어제 바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황우석 박사의 1번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오늘 황우석 그 박사가 최대 주주인 H바이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홈캐스트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병원 혁신, 이 발언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헬스케어주의 강세에 오늘 기대 심리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홈캐스트 주가는 9.8%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음봉을 기록했고요. 메디포스트 특허 소식에 따라서 5.7%, 헬스케어 가운데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20% 급등, 인성정보도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셀루메드도 지금 골 이식제를 가지고 미국 쪽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9% 강세를 보였고요. 대화제약이 17%,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 내추럴 엔도텍이 9에서 15% 급등했습니다. 인바디도 10% 크게 올랐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의 특징 보겠습니다. 중국 수혜주 이슈가 정말 만발했습니다. 자, 토니모리가 7월 10일에 IPO 한다는 소식 화장품 업계에서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B&B 코리아라는 마요 크림으로 유명한 회사의 M&A 전에 오늘 리노스가 뛰어들었다는 소식, 주가 모멘텀이 됐습니다. 또 최근 중국 수닝그룹에서 계속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레드로버에 이어서 지분 투자를 하겠다는 그 기업 오늘 주가 강했고요. 또 알리바바에서 인기 제품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주가가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시세로 살펴보겠습니다. 토니모리와 비슷한 그 로드샵을 하고 있는 에이블 CNC가 10% 급등했습니다. 리노스는 M&A 기대감으로 장중 급등하다가 결국에 2% 가까운 상승 마감했고요. 수닝그룹에서 이 뽀로로 쪽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뽀로로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에 따라 뽀로로 전화라는 어플을 출시했던 유엔젤이 오늘장 11% 급등했습니다. 소고주 가운데 좋은 사람들 9% 급등했고요. 보령 메디앙스의 그 세탁세제 제품들이 이 알리바바에서
최고의 한국 제품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주가 6% 급등했고요. 제로투세븐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파티게임즈는 3분기부터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텐센트가 2대 주주이기도 한데요. 9% 급등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역시 이지웰페어도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4% 올랐습니다. MPK와 키스트 같은 종목도 3% 이상 상승했는데요. SBS 그룹주는 오늘장도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시장 종가 보겠습니다. 선물 9월물 오늘 지수는 254.75포인트, 0.04% 소폭 하락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 쪽에 1,047계약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 1,100계약대의 매도, 외국인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시 마감 시황 권미란이었습니다.